$100만 걸고 승부하자. 텍사스의 뜨거운 햇살 아래 이 한마디가 마른 하늘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에이든의 거만한 목소리는 사격장을 순식간에 침묵으로 얼려버렸다. 한선우는 사격장 귀퉁이에서 낡은 리볼버를 닫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화약 냄새와 총기 기름으로 뒤섞여 검게 물들어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숨만 내쉬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평범한 청소부라 여겼다. 아무도 그녀의 존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에이든은 비웃듯 그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신이 저걸 마치면 $100만 주겠소. 주위에서 킥킥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선우의 고요한 눈빛 뒤에는 보이지 않는 진실이 숨어 있었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사격 유망주였던 그녀의 숨겨진 진짜 정체가 이 순간 드러날 운명이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가? 선우는 낡은 리볼버를 집어들었다. 침묵 속에서 그녀의 한 발이 세상의 편견의 벽을 부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단 한 발의 총성으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과연 그녀는 누구인가? 텍사스의 내리쬐는 한낮의 햇빛은 무자비했다. 한선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총기 정비대 위에 사건 부품들을 하나씩 집어들었다. 그 부품들은 그녀가 살아온 날들처럼 닳고 낡아 있었다. 한선우, 40 중반의 한국인 여성. 그녀의 하루는 늘 사격장 구석에 어둡고 작은 총기 정비실에서 시작됐다. 미국으로 이민 온 지 어느덧 10년.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았다. 그저 총기 청소하는 동양인 아줌마라 불렀다. 한때 그녀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사격팀의 유망주였다. 올림픽을 꿈꾸던 소녀였고 아버지의 자랑이었다. 육군 상사였던 아버지는 그녀에게 총을 다루는 법과 더불어 마음을 다루는 법을 가르쳤다. 총은 손으로 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쏘는 거란다. 아버지의 음성은 기억의 수면 위를 잔잔히 흘러다녔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현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결정적 선발전에서 어깨를 심각하게 다쳤고 아버지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절망 속에 총을 내려놓았다. 희망을 찾아 미국으로 왔지만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일터는 항상 총성으로 시끄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깊은 침묵 속에서 서서히 식어갔다. 미국 생활은 생계를 위한 절박함의 연속이었다. 총은 더 이상 꿈의 상징이 아니라 단지 생존의 도구였다. 그럼에도 한선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밤 그녀는 총기의 부품을 닦으며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다. 진짜란 무엇일까?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잊혀져도 되는 것일까? 총기를 닦는 그녀의 손끝은 항상 검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총기를 다룰 때마다 그녀는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이제 아련한 과거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손님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나타났다.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에이든과 그의 일행들이었다. 화려한 옷차림과 거만한 웃음소리, 사격장 전체가 순식간에 그들의 존재감으로 압도되었다. 선우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이것은 그녀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날 이후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었다. 사격장 한가운데에 위치한 사격대의 에이든이 거만하게 올라섰다. 그는 고급스러운 이탈리아산 페라치 샷건을 어깨에 메고 허리를 곧게 폈다. 주변의 제작진과 배우들이 흥미롭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에이든은 허공으로 클레이 표적이 튀어 오르자 능숙한 손놀림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당! 주황색 표적이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제작진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역시 제작자님은 못하는 게 없으시네요. 하지만 사격장 구석에서 총기를 닦고 있던 한선우의 표정은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냉담한 태도가
에이든의 심기를 건드렸다. 저기, 총기 청소하는 아줌마. 그의 말투에서 비웃음이 묻어났다.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게 바로 진짜 액션이라는 거야. 당신이 닦고 있는 그 낡은 고철 덩어리랑은 다르다고. 제작진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편견의 벽은 이토록 쉽게 쌓였다. 그러나 선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아무 말 없이 총기를 닦기 시작했다. 에이든은 더욱 자극받았다. 그가 주머니에서 다이아몬드가 박힌 리볼버를 꺼내자 제작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진정한 액션 스타라면 이런 총도 다룰 줄 알아야 하지. 하지만 리볼버는 클레이 사격에 적합한 총이 아니었다. 그는 총을 영화 속 주인공처럼 한 손으로 잡고 쐈지만 총알은 허공으로 튀어나갔다. 몇 번을 반복해도 결과는 같았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붉어지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갔다. 이상하군. 에이든이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다시 선우에게로 향했다. 그는 갑자기 불쾌한 웃음을 지으며 선우를 가리켰다. 좋아, 그러면 저 진짜 전문가 아줌마가 이 리볼버로 표적을 맞히면 내 영화 제작비에서 $100만 주지. 모두가 깜짝 놀랐다.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한순간 깊고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의 입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말이세요? 에이든이 당황했지만 허세를 멈출 수 없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못하는 걸 당신이 할 수 있을 리 없잖아. 제작진들은 다시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선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 순간 모든 이들의 웃음이 멈췄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에이든을 바라봤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그 $100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에이든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이미 너무 늦었다. 선우의 차분한 태도는 에이든과 제작진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계약서라도 쓰시는 게 좋겠네요. 침묵이 사격장을 지배했다. 에이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뭐라고요? 계약서요. 선우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동자는 더욱 깊어졌다. 네, $100만 농담으로 던질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에 제작진들조차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제작진이 웃으며 물었다. 정말 하시려고요? 그 총으로 클레이 사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선우는 그 말을 듣지 않는 듯 변호사가 나타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영화 제작사의 변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로 이 계약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에이든은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직감했다. 그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작성해봅시다. 계약서가 작성되는 동안 에이든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점점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마침내 계약서가 그녀 앞에 놓였다. 여기 서명하세요. 선우는 망설임 없이 펜을 잡고 사인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총 한 발만 연습으로 쏴보겠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행동을 지켜봤다. 선우는 천천히 리볼버를 들어올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래전에 죽은 줄 알았던 기적의 불꽃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진실의 총성이 울릴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선우는 숨을 고르고 먼 곳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속삭이듯 맴돌았다. 총은 마음으로 쏘는 거란다. 내가 바라봐야 할 건 표적이 아니라 그 뒤에 흐르는 희망의 탄도야. 선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총을 들어올렸다. 당! 갱음이 울리고 멀리 세워진 두꺼운 나무 판자가 정확히 총알에 맞아 산산조각이 났다. 제작진들은 숨이 멎을 듯 놀랐다. 선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수직 반동이 생각보다 크네요.
이 광경을 본 에이든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이 사라졌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집어삼켰다. 그는 다급히 외쳤다. 잠깐만요, 그만합시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만. 1만 달러로 끝내면 어떨까요? 아니면 2만 달러로. 선우는 그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왜요? 무서우신가요? 그 순간 편견의 벽은 무너지고 있었다. 진실 앞에서 에이든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정적이 흐른 사격장에 긴장감이 공기처럼 밀려들었다. 한선우는 차분히 리볼버를 두 손으로 잡고 천천히 사격대 위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 올림픽을 꿈꾸던 소녀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사격장 전체는 숨죽였다. 바람마저 멈춘 듯 고요했다. 클레이 표적이 하늘로 솟구쳤다. 한선우는 표적을 직접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그 표적이 그릴 희망의 탄도를 머릿속으로 정확히 그려나갔다. 바람의 방향, 표적의 속도, 중력에 따른 총알의 궤적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에 계산되어 있었다. 총성이 울린 직후 표적이 공중에서 완벽히 산산조각이 났다. 말도 안 돼. 누군가가 속삭였다. 모두가 충격과 경외로 그녀를 바라봤다. 에이든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져 있었다. 선우는 천천히 총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이 정도 실력은 한국 남자 예비군에게도 기본입니다. 그녀의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편견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에이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우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답했다. 한때 대한민국 올림픽 국가대표 후보였습니다. 현장의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다. 아까까지 그녀를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충격으로 물들어갔다. 에이든은 수치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선우는 미소 없이 대답했다. 당신은 멋을 썼지만 나는 표적을 향해 진심을 썼어요. 그녀의 말은 단호하고 진중했다. 그 순간 진짜 전문가의 품격이 드러났다.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는 진리가 사격장 위로 메아리 쳤다. 결국 에이든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따라 작성된 100만 달러의 수표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돈은 이 순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선우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상처들이 치유되고 있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옳았음을 증명한 그녀의 눈빛엔 이제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수표를 받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눈빛에 경외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선우의 총성은 단지 표적을 마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편견을 산산이 부수는 총성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며칠 뒤 할리우드에서 온 에이든이 그녀의 작업실을 찾아왔다. 그는 겸손한 태도로 말을 꺼냈다. 선생님, 제 영화의 총기 자문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우는 망설였다. 할리우드, 화려하지만 자신과는 너무 먼 세계였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총은 마음으로 쏘는 것이고 그 마음은 항상 따뜻해야 한단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으로 이민 와 처음으로 총은 더 이상 생존의 도구가 아니었다. 총은 그녀가 세상에 전할 진실을 담은 도구가 되었다. 한선우 아카데미가 할리우드에 설립되고 수많은 젊은 배우와 스턴트맨들이 그녀를 찾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 총이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진실과 희망을 담는 도구라는 것을 배웠다. 어느 날 그녀가 강의하는 중에 한 젊은 배우가 손을 들고 물었다. 선생님, 진짜란 무엇입니까? 선우는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진짜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 말에 젊은 배우는 진심으로 감동했다.
몇 달 뒤 에이든의 영화는 개봉과 동시에 큰 화제를 일으켰다.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리얼한 액션 장면으로 평가받으며 평론가와 관객들에게 동시에 호평을 받았다. 에이든은 선우를 찾아와 고마움을 전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영화가 드디어 진실을 담게 되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저으며 겸손히 답했다. 저는 그저 잊혀진 진실을 다시 한번 세상에 꺼내 놓았을 뿐입니다. 영화가 성공한 이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영화 제작사들이 선우를 초빙하기 위해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언제나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있었다. 그날 밤 선우는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진짜의 길을 찾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오랜 세월 잊혀졌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